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불마켓 뜨거운데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볼게요. 전력 설비와 조선 실적 시즌 전망은입니다. 오늘 먼저 LS 일렉트릭이 4분기 매출 4조 9,622억 원, 영업이익은 4,269억 원으로 나란히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변압기 4사 중에 처음으로 이 포문을 강하게 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전력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력주 하면 우리 또 팀장님 바로 웃음이 나오시는데 지금 담아도 되는 종목 있나요? 지금 뭐 언제나 이제 항상 기조는 똑같은데요. 담으시려면 이제 눌렸을 때 그렇죠. 담으시고 뜨는 거 보고 접근하는 타이밍 알려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돌파를 할 때 그때 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효성중공업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여전히 사이클로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드렸고 다만 속도는 조금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움직이고 있을 때 우상향 추세를 가고 있을 때는 이제 한 주, 두 주씩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그래도 담아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LS 일렉트릭이 실적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비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리 말고 그 다음날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매수를 하시려면 56만 원 라인대를 적어도 돌파를 하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돌파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만 전력기기에 대한 내용을 항상 언급을 드렸을 때 내가 좀 더 장기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이클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전력기기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면은 Q가 좀 제한되어 있는데 P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21년도의 스토리가 사실은 미국 쪽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유럽도 진출을 했죠. 그럼 네. 미국 외에 유럽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수주 외에도 더 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AI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보단 전력기기가 조금 항상 우위에 있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담을 종목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 세 개 위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가격 경쟁력만 부각받았다면 이제는 물량까지도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효성중공업이 또 보니까 목표가 300만 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효성중공업 지금 뭐 봐도 될까요? 뭐 목표가 상향 소식들이 오늘 줄줄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산일전기도 그렇고 전력기기 걸쳐서는 미국향 매출 비중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결국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뭐 시장에서 이 전력기기 쪽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에 대한 어떤 병목 현상이거든요. 지금 뭐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수익성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력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준공이 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 설치 용량이라든지 이런 전망치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평균 이제 성장률 자체가 한 19% 정도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27%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전력 설치 용량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흐름만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그 미국향 매출 비중이 나와주는 전력기기 업종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또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떤 관세 노이즈가 또 들려왔는데 네. 미국에서 이렇게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좀 노이즈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무풍지대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전력기기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4분기 때 LS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에서 시사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국내 매출 비중이 떨어진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 부분에서 매출을 올려준 게 미국 쪽의 매출이 올라가서 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흐름들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가이던스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현재 주가 위치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충분히 평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또 미국향 매출이 효자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또 오늘 실적 이야기로 하자면 HJ중공업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정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했거든요. 사실 조선주들 최근에 살짝 주춤해서 재미없네 싶었는데 실적 시즌에 좀 다시 봐도 될까요? 뭐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HJ중공업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변압기처럼 다른 종목군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HJ중공업만 잘 나갔어요.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조선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종목은 두고 HJ중공업만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조선 쪽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실적 시즌인 만큼 조선 쪽에 대한 실적 기대할 수도 있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긴 하지만 다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코스피보다는 최근에는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와 주고 있는 만큼 사실 조선처럼 좀 무거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하시게 되었을 때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내가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또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매력도는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네. 코스닥 내에선 또 조선 기자재도 있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뭐 조선 업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해 3분기 정도까지는 조선 섹터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조방원의 섹터가 좀 쉬어갔던 이유가 새롭게 2027년, 28년 이후에 추가적인 먹거리가 좀 부재했다라는 부분들. 그 요인이었었고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연초에 2025년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수주 건수가 생각보다 좀 부재했다라는 이 맥락으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뭐 이번 1월까지 해서 한 4개월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거쳐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4분기 실적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HJ중공업 호실적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예상하는 흐름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줄 수가 있겠네.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그 예상했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재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좋겠네 라는 이런 어떤 실적 흐름들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격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는 뭐 가격 부담이 없는 위치다 정도로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는 네. 확실히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음 달에 이제 카타르 LNG 박람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가장 기대가 큰 게 캐나다 잠수함 캐나다죠. 있잖아요. 그쵸.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이제 수주를 좀 따내기 위한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좀 이벤트성 움직임들이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형 조선사보다는 워낙 코스닥의 온기 자체가 수급적인 영향들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단으로 특히 미국과 이번 연도에 전 세계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플랜트 쪽으로 생산과 이제 수출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팅 밸브라든지 뭐 이런 기자재 업종들의 강한 탄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시간적인 부분은 기다려야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하방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안정적인 업종을 선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조선 업종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력 설비와 조선 쪽 짚어봤고요. 아까 전력 설비를 살짝 보다 보니까 이 짝꿍으로 또 원전을 좀 봐야 할 것 같기도 해서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한전산업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원전주 내에서도 좀 키만 추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원전도 계속 봐야죠.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 스토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당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일까? 원전이다. 그런 이런 스토리로 인해서 계속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실적 스토리를 제외하고 스토리에 대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혹은 에너지원들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전도 사실 그동안 뭐 굉장히 큰 종목군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원전 관련했을 때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사실 지금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면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선별적인 작업도 한번 필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그래도 숫자가 찍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